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의 폐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19일을 공개합니다. 2016년 6월 중국 산시성 시안. 오후만 되면 중년 여성들이 공원에 모여 기이한 광경을 연출해 중국 내에서도 화제가 됐는데요. 뭐예요? 그게 뭐죠? 일광욕 하는 거예요? 돌에 누워 있는 건가요? 비스듬하게? 돌의 기운을 받아라 이거 아니야? 그지? 비슷합니다. 그죠? 자,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입소문난 이 민간요법은요. 오후 3시에서 4시 햇볕에 뜨겁게 달궈진 돌에 누워 있는 건데요. 그 이유. 뜨거운 돌에 누우면은 근육통 관절염이 싹 사라진다니까요. 이 뜨거운 돌에 몸을 지지면 겨울에 감기 걱정 없다니까 글쎄. 근데 저거는 약간 일견 좀 일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찜질방 가서 우리 지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지면은 혈액순환 잘 되고 좋거든요. 저희도 결린 데도 이렇게 좀 풀리고. 땀나기 시작하네. 급성 손상으로 인한 염증이나 통증이 심한 경우 등 증상에 따라 때론 온찜질이 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 뙤약볕에 달궈진 돌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화상 입지. 그렇습니다. 돌의 온도가 47도가 넘어가면 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도 중국의 중년층들은 뜨거운 돌에 무턱대고 누웠고요. 실제로 한 70대 노인은 4도 화상을 입고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등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저 시안이 또 여름에 되게 더운 도시기도 하고요. 또 되게 뜨겁다고요. 그래서 물을 부으면 물이 금방 마를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데 저걸 저렇게 안고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상 심하게 입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실제로 4도 화상이면 굉장히 심각한 경우잖아요. 자도는 심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의사들은 뜨거운 돌을 이용한 온열요법을 두고 열사병과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할 경우 뇌졸중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며 특히 뇌혈관 질환자나 당뇨병 환자들은 함부로 따라하지 말라고 밝혔고요. 만약 몸이 좋지 않다면 의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잠깐씩 나와서 하는 거니까 뭐 별 문제 있겠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과한 건 좋지 않습니다. 전문가랑 상의해서 좀 더 안전하고 검증된 방법으로 건강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 다양한 민간요법에 대해 배운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일본에서는 감기에 걸리면 할머니들이 요 민간요법을 해줬다고 합니다. 저기 뭐야? 대파예요? 저게 뭐예요? 저게 이제 민간요법입니다. 팔을 목에 감어? 몸에서 냄새 엄청 나겠어. 대파 냄새. 그냥 팔을 목에 감는다고요? 저러면 나요? 자, 보신 대로 일본인들의 민간요법 중에는 감기에 걸렸을 때 구운 대파를 천으로 감싸 목에 감는 민간요법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먹는 대파를 목에 두르느냐? 아유, 그것도 몰라. 대파의 알리신 성분이 코막힘하고 목 통증에 얼마나 좋다고. 대파의 알리신 성분은 실제로 살균 작용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 감기 증상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알리신 성분은 휘발성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목에 두르면 입과 코로 흡수되어 코막힘과 인후통을 완화해줄 뿐만 아니라 뜨거운 대파가 목의 혈관과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고 여긴 건데요. 이게 뭐 이론이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정말 효과 없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알리신 성분을 얘기하니까 신뢰가 가는데요. 아니 그 할머니들이 평생 동안 감기에 한두 번 걸려봤겠냐고. 그럼. 저걸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혜 아닙니까? 그럼. 하지만 의사들은 대파를 목에 감아서 코와 입으로 흡수되는 알리신은 극히 미량일 뿐만 아니라 만약 감기 증상이 완화됐다고 해도 그건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고요. 자, 그리고 피부에 알리신 성분이 묻으면 가려울증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뒤척이다 파에 목이 졸려 질식사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하다. 자, 그리고 대파에 알리실 뿐만 아니라 감기에 좋은 비타민 A, C, 엽산 등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목에 감는 것보다 차라리 소량으로 섭취하는 편이 감기에 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거 맞아요. 자, 병은 스스로의 판단이나 지혜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고 또 확실한 치료로 우리 몸을 지켜야겠습니다. 올해 9월 중국 산시성 상루어시 평화롭던 한 농촌 마을에 정말 기막힌 일이 벌어졌는데요. 뭐죠?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그저 손주를 위해서였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은 60대 할머니 장 씨를 체포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길래 그 공안까지 출동을 하게 된 거죠? 할머니의 뭔가 비법이 문제를 일으켰나 보네. 이 사건의 전말, 할머니 장 씨는 평소 12살 손자를 정성껏 돌봤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강아지 왜 자꾸 몸을 긁고 그랴? 할머니 모기에 물렸더니 너무 가려워요. 가만 보자. 이걸 쓰면은 가려움증이 낫는다고 했는데 한번 써볼까? 어렴풋이 이웃에게 들은 민간요법이 떠올랐고요. 이것을 사용하면 모기로 인한 가려움증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 이것을 물에 섞어 손자에게 목욕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런데 얼마 뒤 장 씨의 손자는 심한 복통을 호소하더니 구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기야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요. 뭘 탄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난리예요? 모기에 물렸는데 뭘 타요? 장 씨가 손자를 위해 사용한 이것의 정체는 농약. 장 씨는 농약을 섞어 목욕하면 가려움증이 낫는다는 정말 어이없는 잘못된 민간요법을 굳게 믿었고요. 그 결과 손자가 농약에 중독되고 말았던 겁니다. 장 씨의 손자를 치료한 의사는 농약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했고요. 할머니 역시 피부에 농약이 닿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아, 농약을 걷어. 농약은 그 병충해를 없애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기 위해 만든 약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얼마나 좋대요. 그럼 아이를 목욕시킬 수... 야 이게 정말 믿기지가 않네. 모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다 해도 모기가 물고 간 자리인데 모기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저게. 물론 할머니도 진짜 아기는 없으셨겠지만 결국 손자가 병원에 실려가고 좀 뭐 졸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 별일 없길 좀 바랍니다. 이 장 씨의 손자는 응급 진료를 받은 후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고요. 아이고. 공안은 장 씨를 조사 후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훈방 조치를 내렸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 인도 가문의 살아있는 비밀 유산. 인도에서는 매년 6월이 되면 천식을 치료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드라 파라데시주의 하이데라바드로 지역으로 구름처럼 몰린다고 하는데요. 어떤 치료법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뭐야? 몰랐어. 아유 힘들어하잖아. 너무 괴로워하죠? 벌레 이런 거 아니야? 살아있는 거다. 아 애를 왜 그걸 먹? 뭔데? 자, 방금 보신 천식 치료법은 인도 바티니 구드 가문에서 무려 176년 동안 내려오고 있는 전통 치료법인데요. 의사도 치료 못한 천식. 3년 동안 이 치료법만 따르면 완치할 수 있습니다. 와, 저런 주장하는 사람들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의 정체는 무엇이냐? 알비노 가물치라고 불리는 약 7cm 길이의 살아있는 물고기. 여기에 노란색 약초 반죽을 묻혀 그대로 꿀꺽 삼키는 치료법인데요. 바티니 구드 가문에서는 약초 반죽을 묻힌 이 물고기를 무료로 제공. 그래서 매년 천여 명의 천식 환자들이 이 물고기를 먹기 위해 먼 지역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 아니 저렇게 난 사람들이 있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오늘 공통적인 건데 어쩌다 한 명쯤은 저걸 먹고 났을 거예요. 아 어차피 근데 나을 사람이었을 거야. 어차피 그래. 나을 사람인데 저걸 먹고 나가지고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소문이 난 그 거지. 사람이 온데방데 가서 내가 그 물고기 먹고 천식이 나왔잖아 그래.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미신이 다 그런 경로로 퍼지는 거예요. 와, 아니 근데 노란색 약초 반죽은 무슨 효능이 있는 거예요? 자, 바티니 구드 가문에 따르면 물고기를 목구멍 깊이 밀어넣고 입을 꽉 담은 뒤 한동안 삼키지 않고 있으면요. 물고기가 기도에서 꿈틀꿈틀 움직이며 약초 성분을 퍼뜨리게 되고 이 약초 성분으로 인해 배에 붙은 가래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 하지만 이 노란 약초의 성분은 가문의 비밀 유산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의 역할은 기도 구석구석을 다니게 하는 역할이라 이거구나. 자, 인도의학계 호흡기 권위자에 따르면 이런 물고기 천식 치료법에 대해 물고기를 삼키는 게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물고기의 가시가 기도에 박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는데요. 자, 뿐만 아니라 노란 약초 반죽 또한 천식 치료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밝혀진 바 없기 때문에 비과학적인 민간요법을 따르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 아유, 약초 뭔지도 모르는 걸 입에 넣는 것 자체가 좀 그렇다. 그 한 사람 저렇게 손으로 다 먹여주면 응. 앞사람 감기 걸려 있으면 뭐 뒷사람 다 걸리겠네. 옛날에야 이제 천식 치료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민간요법이라도 기댄다고 하지만
요즘에 뭐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법이 충분히 있는데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의사들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천식 치료가 성해 매년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모모 치료. 지난해 1월 중국 장쑤성 난징시 50대 남성 장위가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CT 촬영을 한 의료진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뱃속에 보이는 저거 대체 뭐죠? 장위의 소화기관에서 정체불명의 생물체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어디? 저 실들 보여요? 실 으아! 같은 거? 뭐야 저거 회충이야? 저 회충인 것 같은데. 선충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고래 회충 막 이런 거. 그의 뱃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던 생물체의 정체는 다름 아닌 뱀장어. 뱀장어가 들어가 있다고? 저게 어떻게 들어갔지? 저거 통으로 먹었다고? 통으로? 자, 장위는요. 살아있는 뱀장어를 통째로 먹으면 변비와 전립선에 좋대. 주변 사람들의 말에 무려 길이 50cm, 두께 3cm의 살아있는 뱀장어 2마리를 그대로 꿀꺽 삼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장위는 엄청난 복통을 느꼈지만요. 그래, 이게 바로 변비가 낫고 있다는 증거겠지. 복통이 변비가 사라지는 일종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아픔을 참고 또 참다가 결국 다음 날이 돼서야 뒤늦게 병원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그거예요. 결국 팔딱팔딱대고 저런 어떤 생명력이 있는 걸 먹으면 무조건 살아나는. 전립선에 좋대잖아. 자, 병원을 찾은 장위는 곧바로 뱀장어 제거 수술에 돌입. 무사히 뱀장어를 꺼낼 수 있었지만 몸 안에 들어간 뱀장어들이 그의 장기를 깨물고 장기 사이사이를 비집고 다닌 탓에 출혈량이 상당했고요. 장어도 살자고 깨물었을 거 아니야. 박테리아 감염 또한 심각해 만약 뱀장어를 바로 꺼내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사실은 장어를 이용해 변비 치료를 시도한 사례가 이번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있어? 지난해 6월에도 중국 장쑤성 싱화시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장어가 장 운동을 돕는다고 생각해 길이 20cm에 달하는 장어를 항문에 집어넣는 바람에 긴급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 차라리 관장을 받지. 아. 그러니까 그 변비도 뚫릴 것 같잖아. 뚫릴 것 같잖아, 왠지. 다 뚫어버려. 그 입으로 들어가면 그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 바로 넣란 말이야. 너지. 그 친구 너지. 다 뚫어버려. 검증되지 않은 위험천만한 민간요법은 병을 치료하기는커녕 우리의 목숨을 위협할 뿐입니다. 난치병 치료하는 모모 테라피. 이번엔 2011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각종 난치병을 치유한다고 소문난 아주 용한 병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병원이에요? 철로 아닌가요? 이렇게 한 기차역 철로에 줄줄이 누워있는 사람들. 영무원들이 위험하다고 나가라고 소리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가는 기차를 피해 철로에 누웠다가 일어났다가를 반복했는데요.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 글쎄, 어떤 남자가 철로에 누웠더니만 뇌졸중이 싹 났대. 2010년 뇌졸중을 앓던 한 남성이 자살하려고 철로에 누웠다가 병이 완치됐다는 소문이 확산. 이후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철로에 몰려들기 시작한 건데요. 그런데 철로에 누웠더니 편두통이 사라졌어요. 관절염이 심했는데 철로에서 치료받고 좋아졌다니까요. 미치겠다. 일명 철로 테라피가 대유행한 겁니다. 진짜 아무 근거가 없네, 저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논리적인 어떤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병이 나았다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이 철로 테라피를 믿는 사람들은 나름 의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자, 이렇게 누워있으면 몸이 찌릿찌릿하게 느껴지지. 철로에 흐르는 이 전기가 병을 고쳐주는 거야. 측정 결과 실제로 이 철로에서 몸이 닿으면 찌릿찌릿할 정도인 수십 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게 확인됐고요. 무료로 전기 자극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병원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빈민들 사이에서 특히 이 철로 테라피가 인기를 끌었던 겁니다. 저게 근거구만. 병원에서 이제 저주파 치료, 고주파 치료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전기 자극 치료니까 그걸 이제 근거로 쓴 거군요.
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철로에 흐르는 전기가 치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병원에서 하는 전기 자극 치료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법입니다. 전문 의료인이 환자 상태에 맞춰서 시행하는 거고요. 무작정 전기로 병을 치료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철로에 흐르는 전기가 질병을 치료한다는 건 근거 없는 믿음일 뿐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손무당이 살아남는 게 또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로의 전기가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이 위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전압 갑자기 올라가면 감전 위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거 기차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갑자기 저러고 있다가 잠들면 어떡해요? 그거 죽는 그렇죠. 거거든. 인도네시아 당국이 철로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최고 3개월 징역형이나 $1,800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판까지 세웠는데도 불구하고요. 한동안 이 철로 테라피의 인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 철로 테라피, 근거 없는 믿음이 오히려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중국, 기승을 부리는 모모 거래. 최근 중국의 온라인 판매 플랫폼과 SNS에서 활발히 거래. 너무 신선하네요. 다음에 또 구매할게요.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선하네요. 신선하다. 신선하다. 생고기 뭐 이런 쪽에 있는 살아 뭐 이렇게 신선한. 자, 이것의 정체는 바로 모유입니다. 에? 모유를 거래한다고? 사실 모유는 2000년 중국 위생부가 상품 취급 불가로 규정하고 모유 은행을 제외하고요. 온 오프라인상에서 거래되는 건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물건 있다라는 뜻의 여우호라는 은어까지 이용. 한 모유 거래 커뮤니티 누적 이용자 수는 3만 명이 넘었을 정도로 모유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거래를 하는구나. 저건 있죠. 그러니까 그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모유를 먹일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러면 그걸 하기 엄마의 위해서. 상황이 안 좋을 때. 네, 그러니까 예전 우리말로 하면 네. 젖동량인 건데 그거를 좀 더 넓은 단위로 해서 서로 거래할 수 있게 하고 있긴 합니다. 아니 지금 중간에 이제 의사가 개입을 그렇죠. 해서 그렇죠. 하는 건데 네. 이거는 인터넷으로 상거래로 파는 거잖아요. 그 위험하잖아. 그 뭐 검증도 안 된 거고. 그러니까 단순히 아기한테만 먹이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좀 안 좋은 데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는 성인 남성이 자신이 마시기 위해 모유를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 모유를 먹으면 왠지 모르게 힘이 불끈 솟아난단 말이에요. 중국에서는 모유가 자양 강장, 면역력 향상, 여드름 치료에 효과적이라면서요. 모유 100ml 한 포당 보통 2,700원에서 9,000원 사이 가격으로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차라리 운동을 하세요, 진짜. 운동을 좀 하십시오. 건강기능식품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갓 태어난 아이의 면역력을 위해서 다양한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 이게 모유에 좋은 거 다 알죠? 하지만 성인이 이걸 왜 먹습니까? 그 용도가 아니에요, 이건. 모유를 찾는 성인이 증가하자 의학 전문가들은 모유 속의 성분은 신생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고 성인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며 성인이 모유를 섭취하면 오히려 설사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 하지만 중국 당국의 규제에도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브로커까지 등장. 심지어 일부 남성 구매자들은 신선한 모유를 마시겠다는 핑계로 여성들에게 직접 만날 것을 요청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너무 불순하다. 너무 의도가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2016년) 중국의 70대 남성 바오 야프는 자신의 건강 비결에 대해 이렇게 밝혀 화제가 됐는데요. 눈이랑 폐가 안 좋았는데 20년 넘게 매일 이걸 마시니까 건강이 좋아졌어. 자네들도 마셔봐. 자, 그가 40대부터 20년 넘게 매일 꾸준히 마셔온 것은 바로 자신의 소변이었습니다. 나는 어릴 때 들었었거든. 소변을 건강에 마신다는 얘기 나도 그 낭설로 들었었거든요. 네. 이게 아직도 이게 성행을 합니까?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민간 요법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야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야프는 중국 소변 치료 협회 이사로 이 협회에 가입된 회원만 약 4,000명. 이들은 모두 소변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겼습니다. 저런 협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게 어느 정도 사람들 사이에서 공신력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회원이 4,000명이에요, 무려. 그러니까 이게 소변이라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몸에 노폐물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 노폐물을 먹는데 그 건강에 좋을 수가 있나요? 소변 요법을 두고 의사들은 하나같이
소변은 95% 수분과 5% 찌꺼기일 뿐입니다. 라며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소변도 살모넬라 균, 대장균 등 박테리아에 감염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염된 소변을 그대로 섭취할 경우 간, 위장관, 혈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이유로 중국 정부는 소변치료협회를 불법 단체로 규정했지만 중국 내에서 소변요법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근거가 밝혀지지 않은데 소변요법을 저렇게 믿는 겁니까? 네, 그 이유 중국인들 사이에선 고대 시대부터 소년의 소변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믿어왔고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당나라 최고 미녀로 불린 양귀비가 피부 미용을 위해 남자아이들의 소변을 마시고 피부에 발랐다고 하는데요. 현대에 이르러서도 소변이 면역력을 높이고 자가치유 능력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감기부터 간염, 우울증, 백내장, 관절염 그리고 심지어 암까지 이 모든 질병들이 치료된다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병원 가요, 병원.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걸 떠나서 해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제발 제대로 된 의사의 처방을 받으시고. 네, 그러지 맙시다. 세상 운 다 비껴간 사람들 17위를 공개합니다. 집 안에서 모모 맞은 불운의 남자. 2011년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던 47세 남성 존 웨이드 아간. 그는 집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눈을 떴을 땐 구급대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뭐 뇌경색 이런 거 아니에요? 심장마비 뭐 이런 거? 갑자기 왜 쓰러져요? 아니면 뭐 괴한이 들어와서 총 쏜다. 기절? 그가 갑자기 쓰러진 이유는 정말 황당했는데요. 다른 곳도 아닌 집에서 벼락을 맞았던 겁니다. 이렇게 재수가 없나? 집 안에. 아니 집 안까지 어떻게 벼락이 들어와요? 말이 돼? 말이 돼요? 이 믿기 어려운 상황에 사람들 역시 에이, 괜히 관심 끌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병원에 입원해서 마약성 진통제 받으려고 쇼하는 거지?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는데요.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황당한 불운이 그에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요? 먼저 그에게 첫 불운이 닥친 건 2007년. 택시 운전을 하던 아가는 권총 강도를 만나 트렁크에 감금,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겼고요.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08년에는 정육점에서 고기를 주문하고 기다리던 중 주인의 실수로 칼이 가슴으로 날아와 찔리기도 했습니다. 정육점에서. 아 잠깐만. 우주에서 국적 바뀌는 거랑 거의 비슷한 확률 아니에요? 어떻게 정류점에서 칼이 날아와?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09년엔요, 평생에 한 번 물리기도 힘든 뱀에 응. 한 마리도 아닌 두 마리에 동시에 물리기까지 했습니다. 쌍뱀이네. 이렇듯 남들에게는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불운들이 그에게는 매년 반복됐고 그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 모든 게 다 조작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샀던 겁니다. 하다 이제 집안에서 벼락까지 맞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안 믿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관종이다 이렇게 할 수도 네.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에 조는 진짜라니까요. 아니 당장이라도 약물 테스트랑 거짓말 탐지기 할 수 있다니까요. 낙로의 전문가들 역시 유선 전화기를 사용하다 벼락에 맞는 일이 아주 드문 일은 아닙니다. 확실히 가능한 일이죠. 라고 밝혔는데요. 거듭되는 황당한 일들. 아마 이 현실을 가장 부정하고 싶었던 사람은 아간 본인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이 쏜 총에 맞은 남자. 2018년 미국 뉴멕시코주 70대 남성 소니 길리건은 반려견 3마리와 함께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가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잠시 몸을 숙인 그때 어떻게? 갑자기 한 발의 총성이 울리며 길리건의 등을 관통. 등을? 이거 다른 사냥꾼한테 맞은 거 아니에요? 짐승인 줄 알고 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오인 사격이나 아니면 어. 아니면 좀 평소에 원한이 있었던 건가? 범죄. 아니면, 예, 표적이 됐다. 아 근데 뭐 어떻게 이런 거. 등을 맞냐? 아우 와 근데 비겁하다 등에서 쏘다니. 그러니까. 고통에 몸부림치던 길리건이 총을 쏜 범인의 정체를 확인한 순간 설마 네가 나를? 범인은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무죄로 풀려났는데요. 왜? 에? 아니 범인을 잡았다면서요? 잡았죠. 그럼 왜 풀어줘? 실수로 쐈나 보지. 고의가 아니었다. 길리건을 쏜 범인이 풀려난 이유, 그를 저격한 정체는 다름 아닌 그의 반려견 찰리였기 때문입니다. 뭐야? 걔가 어떻게 총을 쏴요? 걔가 어떻게 총을 쏴? 잘 밟았구나. 방아쇠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냐고. 밟았나 보다. 아 밟는다고 되니 그게 총이 방아쇠가 있는데?
당시에 길리건이 사냥용 총을 장전한 채로 반려견들이 타고 있는 뒷좌석에 뒀는데요. 에이. 그런데 반려견 찰리가 좌석에서 미끄러지는 과정에서 그만 하필 방아쇠에 찰리의 발이 걸려서 장전된 총알이 발사되고 만 겁니다. 진짜 운도 더럽게 없다 진짜. 이 기막히고 불운한 사고로 총알이 길리건의 갈비뼈를 관통, 과다 출혈로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서 그는 겨우 전화로 911에 신고했고요. 다행히 제 시간에 치료를 받아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찰리랑 약간 좀 애매해지지 않았을까요? 아니 둘이만 있으면 예. 둘만 있으면 좀 어색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찰리가 표정이 좀 안 좋거나 그러면 좀 무섭지 않을까? 아니 사람이 울컥하면 생각나거든. 그럼. 네가 나를 써? 그런데 얼마 후 길리건은 또 한 번의 불행한 총기 사고를 겪게 되는데요. 에? 이번엔 그가 총에 맞은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쏜 총에 그만 반려견 찰리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말았습니다. 아 뭐야? 아 반려견은 저 총하고 악연이네. 그러니까. 주인도 쏘고 그 총에 맞고 막. 아유 아, 불쌍하다. 참 저 어르신도 참 슬펐겠다. 그러니까 네. 뭘 이렇게. 자, 두 기자님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고 편안한 장소는 어딘가요? 집이죠? 당연히 우리 집이죠. 보통 이런데요. 심지어 출근하자마자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와, 우리 제작진들 격하게 끄덕끄덕하네요. 네. 야, 끝나고 이거 인사도 하고 하잖아요. 목 부러지겠다. 목 부러진 줄 알았어요, 지금. 어휴, 격하게. 자, 그만큼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처인 집. 하지만 이 사람에게 집은 좀 다른 의미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30초 안에 화장실을 다녀오고 10초 만에 밖에서 우편물을 가져오는 거야. 싱업을 하고. 렛츠고! 아니, 왜 저러는 거죠? 집에서? 집에서 집에서 왜 초를 재? 영국 사우스 요크셔주 로더럼 지역에 사는 테드 그레이스는 18세기에 지어진 작은 전원주택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집은 가장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공간이라고 합니다. 아니? 18세기 집입니다. 아니, 몇백 년 됐으니까 이게 오래된 집이라서 조금 이렇게 공사가 약간 불안해. 아, 에이, 데이트한가? 그러기에는 저 나라는 저 정도 된 고택들이 많죠. 그렇게 하면 돼. 그가 집을 공포스럽게 느끼게 된 이유는 바로 그의 집이 교통사고 다발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집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도로를 쌩쌩 달리던 차들이 시도 때도 없이 그의 집을 향해 돌진합니다. 에? 밤은 셀 수도 없이 부서졌고요. 도로 쪽으로 난 부엌벽이 부서지는 건 일상입니다. 아, 뭐 자석으로 끌어당기나 뭐야? 그렇게 14년간 겪은 사고만 무려 40번입니다. 감이 그냥 나만 할 일이 없겠는데? 저기는 그냥 가벽 설치해야겠는데? 아니 마당에서 뭐 이렇게 차 한 잔 마시는 어우. 이 담이 차에 돌진해서 갑자기 난 점칠까 봐 불안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에게 정원은 언제 차에 치일지 몰라 출입 금지 구역이나 마찬가지였고요. 화장실이 부엌 바로 위에 있어가지고 혹시 모를 붕괴 위험에 언제나 불안에 떨며 아주 스피디하게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치, 볼일 보고 그래서- 있는데 돌진해서 벽돌 떨어져 나가 봐. 그래서 화장실이 무섭구나. 근데 저분 표정이 약간 해탈한 게 느껴지지 않아요? 야 이제 담 부서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네. 부엌과 도로 사이에 어. 좀 강력한 담벼락을 설치해서 그치. 혹시 때려 박더라도 집으로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요, 여러분들 뭐 벌써 많이 놀라신 것 같지만 그의 집을 뚫고 들어온 건 자동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식사 중에 웬 자전거가 집 안으로 날아 들어오는가 하면 또 한 번은 오토바이가 부엌 창문을 뚫고 들어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네. 로더럼시 의회는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경청하겠다며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거듭되는 사고에 지친 테드는 2015년 결국 살던 집을 포기하고 이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훔친 도둑의 최후. 2013년 멕시코의 주유소에 무장한 도둑 2명이 습격. 트럭 한 대를 탈취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틀 뒤 멕시코 경찰이 주유소에서 약 40km 떨어진 공터에서 도난당한 트럭을 발견했고요. 이것이 보관함에서 분리된 것을 본 뒤 급하게 인근 지역을 회수했습니다. 아니 뭐 일부러 테러 위협을 하려고 준비해 놓은 걸 탈취했나? 자, 사실 도둑들이 훔친 트럭에 실려있던 것은요. 코발트 60이었습니다. 방사능 아니에요? 광물인데 저거는 분자가 높은 애들 중에 하나인데. 보분자. 보통 뒤에 이제 숫자 붙은 거는 약간 방사성 동위원소 네. 뭐 이런 거잖아요. 저건 방사성 물질 맞을 것 같은데. 네.
코발트 60은 평균 에너지 1.25밀리언 전자볼트의 높은 감마선을 방출하는 핵종이기 때문에 취급 시 방사선에 의한 외부 피폭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코발트 60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한다면 암에 걸리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위험한 게 왜 주유소 거기 트럭에 그러니까 저게 이상하죠. 왜 너무 아무 랜덤하게, 트럭에나 있었으면 그게 왜 그렇게 훔쳐가기 쉽게 돼 있었으면 되게 위험한 물질인데. 사실 이 코발트 60은 주로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도난 현장 인근의 한 병원에서 폐기한 코발트 60을 밀봉에 보관함에 넣은 뒤 폐기물 저장소로 운반 중이었는데 도둑들이 이 운반 트럭을 탈취한 겁니다. 아 도둑도 재수 없다. 이게 꿈에도 몰랐겠지. 그리고 이틀 뒤에 경찰이 해당 트럭을 찾았을 땐 보관함 속에 있어야 할 코발트 60이 밖에 노출돼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와, 이거 되게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멕시코 검찰은 도둑들이 보관함 속에 든 것이 방사성 물질인 줄 모르고 트럭을 탈취한 것으로 추측했는데요. 건드리지 말았어야 하는 걸 건드렸네. 뭔가 되게 꽁꽁 싸면서 막 조심스럽게 운반하니까 야 저기 뭐 좋은 거 있나 보다 하고 훔친 거죠. 멕시코 원자력 안전감시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요. 박스를 연 도둑들의 호기심이 불운을 가져왔습니다. 보관함을 연 도둑들은 사흘 내에 사망할 겁니다. 이건 뭐 방법이 없잖아. 이건 방법이 없지. 이거 병원 온다고 해도 못 살릴걸요. 그렇죠. 세상 운 다 비껴간 사람들 19 2호기를 공개합니다. 모모 털다 인생도 털린 도둑. 2016년 1월 경기도의 한 경마장.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경주마들의 치열한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 속에서 어슬렁거리는 수상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손 보이십니까? 소매치기잖아. 옆 사람 주머니인데? 소매치기다. 야, 너무 대놓고 손을 넣은 거 아니야? 근데 경마장은 사람들이 뭘 보겠어? 몰골하잖아.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뭘 빼가도 모르겠네. 뭔가 꺼냈어. 뭔가 하얀 거 네모난 걸 꺼냈어요. 지갑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저 말에 이번 경주에 뭐 얼마나 더 베팅을 했어요. 그럼 뭘 보겠어요? 말. 그렇죠. 그 심리 이용인데 저거는 거의 흔들릴 정도로 뺐는데도 모르네. 자, 그렇습니다. 영상 속 50대 남성 A씨는 전과 27범입니다. 약 2주 동안 수시로 경마장을 방문. 그리고 경주마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사람들이 경기에 집중한 틈을 노려서 현금과 귀중품들을 절도. 세 차례에 걸쳐 2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경마권을 훔쳤는데요. 연이어 범행에 성공하자 기고만장해진 소매치기 범은 2달 후 다시 경마장을 찾았고요. 내가 운이 좋다니까. 이번엔 누구 주머니를 털어볼까? 저 사람 돈 좀 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은근슬쩍 그 남성의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던 끝에 그것은 이 소매치기범 인생에서 가장 큰 불운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주머니에 불운이래봤자 뭐가 뭐 똥을 넣고 다니는 사람 없을 거고. 아니, 저 안에 뭐가 뭐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잡았다 이놈. 당신을 소매치기 혐의로 체포한다. 사법경찰이었어요? 소매치기범이 털려고 했던 대상이 바로 잠복 중이던 형사였던 겁니다. 하필이면 골라도 형사를 고르냐. 그렇습니다. 경마장에서 계속 소매치기 사건이 발생하자 잠복 중이던 형사는요. 제 발로 접근한 소매치기 덕에 손쉽게 체포에 성공. 도박비하고 유흥비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사인 줄도 모르고 소매치기를 하려고 했던 범인. 그저 운이 없었다고만 여기지 마시고요. 이번엔 제대로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범죄와의 전쟁 어설픈 범죄자 19 16위 공개합니다. 어설픈 도망자의 운명. 2021년 캐나다 토론토 한 주택 앞에 놓인 소포를 훔치려고 접근한 도둑 헨리. 그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도 착용 완료. 그리고 범행 후 빨리 도망칠 수 있도록 미리 도주 차량도 마당에 정차해 놨습니다. 그런데 치밀하게 사전 작업을 마친 헨리는요. 누가 지나가면 어떡하지? 집에 사람이 있나? 창문으로 살짝 볼까? 긴장돼.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더니 남의 집 마당을 어슬렁거리지 않나? 남의 집 창문을 기웃거리지 않나? 누가 봐도 수상할 만큼 난리법석 분주한 행동을 보였고요. 결국 아니 저 사람 누군데 우리 집 앞을 저렇게 기웃거려? 수상한 인기척에 집주인도 헨리의 존재를 눈치챘습니다.
아니 자기 딴에는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난리를 떤 게 오히려 더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죠. 그죠? 그렇게 혼자 분주했던 도둑 헨리가 드디어 결단을 내리고 소포를 훔치려고 손을 댄 그 순간 야 이 도둑놈아, 너 딱 걸렸어. 벌컥 열린 현관문. 도둑 헨리의 존재를 눈치챘던 집주인과 딱 마주쳤는데요. 깜짝 놀란 헨리는 미처 소포도 훔치지 못하고 마당에 세워둔 차를 향해 얼른 주랭랑을 쳤습니다. 차 문도 열어놨겠다. 시동도 걸려있겠다. 차에 타서 출발만 하면 되는 상황. 도망가려고 준비를 해놨네요. 차도 대기해놓고. 문도 열어놓고 시동도 켜놓고. 그죠? 자, 당시에 도둑 헨리의 급박했던 도주 장면 공개합니다. 야 정말 미치겠다. 오프로드를 타고 다녔어야지 이 사람아. 운전 실력이 저랑 거의 비슷하네요. 아니 그리고 저기만 눈이 있잖아. 왜 저기다가 차를? 자, 보세요. 손으로 눈치입니다. 근데 지금 저거 찍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눈을 치우고 있잖아. 왜 이렇게 엉덩이에. 그냥 차 놓고 도망가야지. 차를 놓고 도망가야지 이 사람아. 아 차는 못 버리겠나 보다. 뭐 훔친 거에 비해서 차가 더 비싸니까. 그러니까.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번호판 다 있는데. 근데 저는 진짜 다 웃긴 걸리지. 게 막 뛰어가서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그렇지, 멈춰! 그렇지. 이러면서. 못 가니까. 그렇습니다. 차에 탄 헨리는 즉시 후진해서 마당을 빠져나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도로에 쌓여있던 눈더미에 바퀴가 걸린 상황. 도둑 헨리는 급하게 차에서 내려서 맨손으로 차를 밀어도 보고 바퀴 아래에 쌓인 눈을 파내도 보고 온갖 애를 다 써봤지만 바퀴는 그 자리에 맴돌 뿐. Want me to get you a shovel? I get you a shovel. 죄송합니다. 집주인 눈앞에서 진땀만 뻘뻘 흘리던 도둑 헨리는 결국 그 자리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진짜 순진한 거냐 멍청한 거냐 이거. 모범안의 완벽무장한 은행 강도. 2014년 영국 B은행에 방문한 딘 스미스는 은행 털이를 결심. 직원 수와 보안 상태를 체크하고 미리 도주 경로를 파악했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해. 나중에 다시 와서 은행만 털면 되겠어. 내 계획은 완벽하다고. 스미스는 범행 사전 답사를 하듯이 은행 곳곳을 재빠르게 스캔하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후에 다시 은행을 찾은 스미스는요. 후드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감추고 지문이 남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장갑을 끼고 또 족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신발에 양말을 더 신기까지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오호. 이 정도면 완벽하죠. 이 정도면 좀 똑똑한 편인 것 같은데. 하지만 스미스의 강도 행각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스미스가 돈을 요구하는 순간 은행 직원은 놀라서 돈더미를 주는 대신 비상벨을 눌러 대처했고요. 이에 놀란 스미스는 빈손으로 도망치듯 은행을 빠져나왔습니다. 비록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스미스는 지문도 족적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잡히지 않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빨리 체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잘 가려가지고 체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스미스의 예상과는 달리 얼마 뒤 스미스의 집으로 들이닥친 경찰. 스미스는 강도 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걸렸네? 알았을까? 철저히 무장했던 은행 강도 스미스가 경찰에 금방 붙잡힌 이유. 스미스가 은행에 처음 방문했던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주소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이름은 딘 스미스고요. 사는 곳은 집 주소 변경을 위해 은행에 방문했다가 돈이 쌓여있는 모습을 보고 즉석에서 범행을 계획한 스미스. 그런데 은행에서 실명 얘기하고 집 주소 얘기하고 그렇게 자신의 신상을 다 밝히며 볼일을 본 뒤 불과 30분 뒤에 은행 털이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름 말하고 주소 말하고. 저 자수한 거죠. 사전에 자수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 정도 변장이면 다 알아보겠다. 직원의 신고로 출동했던 경찰은 CCTV를 확인하던 중 강도 미수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30분 전에 은행에 방문했던 스미스와 비슷하다는 점을 캐치. 그리고 스미스가 은행 직원에게 직접 술술 알려줬던 이름과 집 주소를 보고 들이닥쳤던 것이죠.
경찰도 들이닥치면서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설마 네. 이렇게 바보일까? 이러면서. 체크 한번 해보자. 진짜 설마였겠지. 여기는 그냥 확인만 해둔다 이런 차원으로 갔을 거예요. 자신이 30분 전에 흘려놓았던 흔적 때문에 체포된 허술한 은행 강도 스미스. 그는 결국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CCTV에 찍힌 유령의 정체. 이번 특종은 2017년 7월 중국 푸젠성 진장시의 한 건물 CCTV에 포착된 충격 영상입니다. 진짜 충격적이네요. 저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유령놀이 하는 거 아니죠? 독립병사. 아니 뭔가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불 같은 거? 너 귀신이라 보기에도 민망하다. 뭐야 저게 지금. 코스프레 한 거 아니죠? 이 영상 속의 의문의 형체는 사실 물건을 훔치기 위해 침입한 도둑이었습니다. 도둑은 마치 유령처럼 보이려는 듯 흰 커튼을 온몸에 휘감고 한밤중에 은밀히 건물에 침입했는데요. 근데 이제 목격자가 있더라도 그 대신에 이제 가리니까 얼굴은 안 보이긴 했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어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얼마 뒤 손쉽게 유령 분장을 한 도둑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도 다 가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찾았을까요? 자, 경찰이 찾아낸 결정적 단서 영상으로 역시 확인하시죠. 이제 심장 떨린다. 볼 때마다 심장 떨려.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머머머. 와, 쟤는 진짜 바보구나.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본 거야. 그때 얼굴이 공개가 된 거야. 누구 있나 보고 아, 그 다음에. 자, 사실 도둑은 유령 분장을 하고 건물에 침입하기 불과 20분 전에 맨몸으로 건물에 침입했다가 뒤늦게 복도에 CCTV를 발견. 황급히 몸을 숨겼는데요. 하지만 이미 CCTV에는 도둑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찍혔습니다. 도둑은 CCTV에 떡하니 얼굴이 찍힌 줄도 모르고 건물 1층에서 떼어낸 커튼을 온몸에 두르고 유령 행세를 하며 다시 나타난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가져온 커튼도 아니었네. 아닙니다. 준비성도 없었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나와서 CCTV 확인하고 있어. 그럼 포기하고 가지. 그렇죠. 어? 아, 카메라랑 눈이 맞췄으면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그래? CCTV에 선명하게 찍힌 도둑의 얼굴 덕에 경찰은 곧바로 도둑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어설픈 도둑의 황당한 변장, 귀신은 속일지 몰라도 CCTV는 속일 수 없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어설픈 범죄자 19, 13위 공개합니다. 침입자가 모모한 이유. 2021년 10월 오후 7시 미국 미시간주 트래버스시 애슐리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느긋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당신 누구야? 애슐리의 집에 침입한 낯선 남자. 아내 비명을 들은 남편이 달려오자 그 남자는 도망쳤고요. 애슐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뭐야, 도둑인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얼마 뒤 애슐리의 이웃집 뒤뜰에 숨어있던 수상한 남자 케빈 윌리엄 타이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다가가자 재빠르게 도주한 타이그. 경찰은 곧장 그를 쫓았지만 결국 타이그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놓쳤지? 엄청 빠른가 본데? 아니면 이 동네 어디 사는 사람인가 본데요? 그는 얼마 뒤 너무나도 손쉽게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떻게 체포됐죠? 그날 밤 911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이거 범인이 어디 도망가다가 어디 빠졌다. 설마 맞았다고? 그렇게 멍청하려고. 도주 당시 타이그는 경찰의 눈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근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지? 자꾸 같은 자리만 맴도는 것 같은데? 너무 어둡고 무서워. 타이그가 도망친 숲은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울창한 산림. 타이그는 그 숲에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해가 저물어 어두운 숲속, 타이그는 경찰의 추적은 따돌릴 수 있었지만요. 한밤중에 숲속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져 드넓은 숲을 헤매고 또 헤매자 너무 무서워가지고 스스로 911에 신고 야, 구조 요청을 했던 것이죠.
야, 그 강도할 그 깡은 있고 숲에서 나올 그 용기는 없나 봐요. 아니 근데 저기 보니까 무섭네. 저게 방향 잘못 잡으면 한 방향으로 계속 가서 금방 나올 수 있는 데가 아니네요. 미시건이라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미시건은 충분히 곰도 나올 수 있고. 곰이 있어요? 아 그럼. 그래서 무서웠나 보다. 타이거의 셀프 신고, 구조 요청에 경찰이 출동, 타이거는 숲에서 나올 수 있었고요. 대신 무단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는 곰은 없잖아요. 곰은 없. 숲이 나을까요? 교도소가 나을까요? 안전하긴 해요 교도소가. 살아는 있잖아요. 범죄와의 전쟁, 어설픈 범죄자 19, 12위 공개합니다. 경찰을 피해 몸으로 도주. 이번 특종은 영상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화질도 고화질이네요. 그쵸? 뭐야? 열심히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신도 안 신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야? 누가 약간 별장 같기도 하고. 뭔 상황이지? 네, 영상 속 남녀는 20대 커플인 마완과 쌀마.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2월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쇼핑몰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도둑들입니다. 사건 직후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다행히 얼마 뒤 인근 주유소에서 도둑들의 차량을 찾아냈는데요. 그때부터 경찰 대 도둑들의 추격전이 펼쳐진 겁니다. 차를 버리고 도주한 도둑들은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신호 따윈 무시, 대로변을 가로지르며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요. 진짜 위험하죠. 진짜 위험하죠. 그럼요. 그렇게 일대를 휘저으며 난리법석 도주하던 도둑들은 급기야 한 건물에 담을 넘어버렸는데요. 그 모습을 본 경찰은요. 아 뭐야? 저기로 도망친 거야? 아이 참나. 일단 멈춥시다. 더 이상 도둑을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로 갔구나. 어디로 들어갔는데 밤을 넘었는데 경찰서인 거야. 추적도 안 해? 도둑들이 담을 넘어 도망친 곳은 사실 Welcome to police station. 여봐, 경찰서로 갔지? 네, 바로 경찰서. 근데 자수하려고 한 거면 저렇게 빨리 뛰어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네, 이건 누가 봐도 도망치려고 한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도둑들이 제 발로 경찰서 앞마당으로 들어선 겁니다. 심지어 분명히 담을 넘기 전에 건물 앞에 떡하니 P.O.리아 경찰이라고 크게 적힌 경찰서 표지판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게 뭐 눈에 보일 리가 있나? 너무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거기가 경찰서인 줄도 몰랐나 본데요? 그런데 이 도둑들의 어설픈 행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설마. 내가 봤던 CCTV 중에 가장 고화질이에요. 너무 잘 보여. 경찰서 거라서. 경찰에 잡힐 것 같자 도둑 쌀마가 급하게 몸을 숨긴 은신처. 어디로 갔어? 개집? 뭐야? 뭐 하는 거야? 뭐야? 저기 벤치 아래에 누웠어요. 아,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어설픈 도둑들의 도주 행각은 당연히 실패. 그들을 쫓던 경찰에 체포되며 끝이 났습니다. 천장 뚫고 모모 훔친 도둑. 자 분위기 모르고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우리 김. 여기 허세 부르면 바로 되네. 그게 국 룰이에요. 이런.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 한 아동센터에 도둑이 침입. 네, 사건 당일 CCTV에는요. 도둑이 마치 영화처럼 능숙하게 천장 타일을 부수고 침입해 순식간에 금고를 털어가는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저 정도면은 거의 뭐 실력자?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소개했던 도둑 스타일이면은 저기 넘어지면서 어디 박아야 되거든? 아이! 그러면서. 네. 근데 우당탕하지 않고 사뿐 내려앉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다음날 뒤늦게 도둑이 든 것을 알아챈 아동센터 직원들은 당황을 금치 못했는데요. 아 금고에 돈이 없잖아.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 아, 왜 아이들 위한 뭐 장학금이나 뭐 치료비 뭐 이런 것들 경비들이 현찰로 있었나 보네. 야 그냥 하필 아이들을 위한 돈을 엄청합니까? 자. 아, 잠깐만. 잠깐만. 근데 오늘 주제가 이게 일부 맞아요. 일부. 네. 나 알 것 같아. 혹시 씨앗은행에서 나온 돈 아닙니까? 아 진짜 그건가?
애들 노는 돈 훔쳐간 건가? 그래, 씨앗이네. 우리 그러니까 이 애들 걱정한 게 우리 애들 오늘 와서 게임해야 되는데 이건가? 그게 있어야 빌라랑 호텔을 지어요. 그거 없으면은 그냥 무인도 갇혀 있는 게 낫다고. 이 잡혔어요? 도둑은요, 네. 아동센터의 금고를 털었지만 알고 보니 센터는 금전적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습니다. 아, 사실 도둑이 훔쳐간 돈은 가짜. 도둑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금고에 들어있던 장난감 돈을 훔친 것이었습니다. 에라이 씨. 저걸 뭐야? 아니 어떻게 저금고에 있는 걸 가져가? 저게 금고야? 진짜. 아니 뭐 이게 돌리고 그게 아니고? 저거 우리 사빈이 금고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지.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 어떡해. 오늘 같이 놀아야 되는데. 근데 아이들 거 훔친 것도 나쁜 거예요. 나쁘지. 나쁘지. 네. 저거 없어봐야 아이들 바로 울죠. 바로 이거 어디 갔냐고. 오늘 당장 사와야 돼요. 근데 오늘 그 장난감 가게 안 열면 그래. 어떡해. 나는 오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내 돈 얼마 없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난 정말 그렇게 생각할 내 돈 거예요. 몇십만 원 가져가는 차라리 이게 애들 우는 거 어떡할 거냐 이거. 내 돈은 내가 오늘 참을 수 있는데 그래. 저 돈은 오늘 어떡하냐고.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였습니다. 나쁜 놈이네. 금고 털이는 성공적이었지만 그 결과는 그렇지 않았던 어설픈 금고 털이범이었습니다. (2016년 1월) 미국 오하이오주 리마 경찰서에 도착한 한 장의 사진. 경찰들 사진 셀렉 실력이 형편없구만. 응? 내가 제대로 보여줘야 되겠어. 이 사진 한 장이 경찰서를 발칵 뒤집어 놨는데요. 어머, 셀카네요? 셀카네. 근데 왜 이 사진이 경찰서를 뒤집어놔요? 쨍쨍한 자연광 아래 은갈치 양복과 멋들어진 선글라스. 제법 무심한 듯 시크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한 남성. 이 사진의 주인공은 도널드 퓨. 그는 경찰이 쫓고 있던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어머. 근데 지명 수배자가 왜 자기 사진을 경찰서에 보내죠? 농락한 건가? 아니면 자수하는 건가? 음주운전, 방화, 기물 파손, 무단 침입, 가정폭력, 범죄 행각도 화려한 도널드. 그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가 두려워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못생기게 나온 사진을 유포하다니 말이야. 이거 잘못 나왔잖아. 자, 이게 당시 경찰 당국에서 공개한 사진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오. 저 화는 나겠네. 오. 왜냐면 진짜 좀 안 나오긴 했다. 이게 네. 너무 안 나왔다. 되게 얼굴이 이렇게 막 주름지게 나오고. 근데 저 범죄자가 저를 경찰한테 보내준 거예요,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저 메시지와 함께. 이거 좀 바꿔달라는 거지. 그럼 무슨 저기 포털 사이트에 프로필 바꾸듯이 이걸로 바꿔달라는 거네. 저거는 자기가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저럴 수가 있냐. 하지만 경찰은 그에게 또 다른 흑역사를 선물합니다. 사진을 대체하기는커녕 원래 공개했던 사진에 직접 보내준 셀카를 한 대에 묶어서 온라인에 영구 박제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경찰은 수사에 협조해줘서 고마워. 경찰서에 와서 얘기해준다면 더 고마울 것 같아. 사진에 메모를 남기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친절하게 응답까지 한 도널드. 라디오와 전화 인터뷰를 한 겁니다. Awful picture, awful picture. Man, they just gave me wrong, man. Where are you at again, Chip? Right now, Yeah. actually, I'm sitting in a bunker right next to Chapo Guzman. We're trying to dig a tunnel and get to McDonald's. 이렇게 셀프로 신상을 신나게 털고 다닌 도널드. 덩달아 이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그의 사진에는 2,000개 이상의 좋아요가 눌렸는데요. 감정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순간 감옥에 보나 봐. 가는 한이 있어도 못생긴 사진만큼은 참지 못한다. 저건 박제가 되니까. 근데 순간 이해는 가요. 왼쪽 사진은 억울할 것 같긴 해. 원래 오른쪽 얼굴이라면은 진짜 저건 못 참죠. 너무 열받잖아. 저게 뭐야 얼굴이. 야, 이게 관종과 일반인의 차이구나. 그러니까 어플 보정. 나는 약간 이해 가요. 나 관종이라 그런 거야? 관종 맞아요. 관종 맞는데 순간 무슨 마음이었을 거다라는 이해는 가지만 진짜? 저 행위는 이해는 안 가죠. 근데 어떤 기분일지는 알겠어. 그렇습니다. 결국 너무 유명해진 탓에 5일 만에 체포. 그리고 해맑게 웃는 머그샷을 남긴 도널드. 여기에 경찰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정이다. 도널드, 이 사진은 어때?
2014년 중국 랴오닝성의 한 은행 앞 현금 수송 차량이 도착하더니 곧 호송 직원들이 돈가방을 들고 은행 건물로 들어섰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들이닥친 강도. 강도는 휘발유를 뿌리고 직원의 다리에 총을 쏜 뒤 돈가방을 훔치는데 성공. 아유, 곧장 세상에. 달아났고요. 당시 강도가 탈취한 돈은 약 177만 위안, 한화 3억 원에 달했습니다. 아, 많이 훔쳤다. 그리고 총으로 위험만 하지 쏘진 않잖아요, 사실. 네네. 저거 너무 무서운 일인데? 심지어 성공을 한 듯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어쨌거나 탈취해서 도망갔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 강도는 범행 직후 바로 도주하긴 했지만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돈을 들어서 왜 저래? 돈을 들어서 무거워서 그래? 지금 돈을 오토바이에 실으려고 하는데 3억을? 아니, 아 진짜 저거 진짜예요 지금? 저 장난하는 게 아니고? 실제 범죄 현장입니다. 훔친 돈이 모두 50위안짜리였다고 치면 총 35,400장, 그 지폐의 무게를 합하면 약 85kg. 와. 쌀 한 가마니 무게인 겁니다. 그래서 강도가 이 훔친 돈가방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오토바이에 싣지 못하고 낑낑대면서 시간을 지체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겁니다. 아니 85kg면 못 들긴 하죠. 못 그쵸. 들고 갈 만한 무게긴 한데 쓰러지죠. 조금만 기울면 이게 툭 넘어가면 그냥 다 쏟아져 버리니까. 잘 실었어도 네. 좌회전 나다 코너를 가다가 이렇게 이게 훅 날아가기 쉬운 거죠. 이러고 되는 거군요. 네. 네, 훔친 돈가방을 들지도 못할 정도로 허약했던 강도. 결국 감옥 신세를 지기 전에 병원 신세부터 지게 됐다고 합니다. 2021년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호텔 방에서 경찰과 대치 중인 한 남성. 주머니에서 손 빼! 움직이지 마! 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호텔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신고 내용은 한 남성이 여성을 납치한 뒤 폭행하고 있다는 거였는데요. 납치도 모자라서 폭행까지 한다. 죄질이 아주 안 좋죠. 나쁜 사람이죠. 예. 대치 상황이 계속되면서 방 안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요. 경찰이 수갑을 꺼내려던 그 순간 옹쥐르가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투숙한 룸은 호텔 6층. 뛰어내린다고? 안 돼, 죽어.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아, 이거는 6층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행동. 어머머, 도망간다. 뭐야.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창문이 안 깨졌구나. 도망가. 저거 깨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거 안 깨지면 저 얼마나 아플까? 아니, 근데 안 깨지니까 다행이지. 죽을 뻔한 거 아니야. 저거 깨져서 어떻게 할 뻔했어. 그렇죠. 액션 배우라도 되는 듯 멋지게 몸을 날렸지만 하는 단발머리 비명과 함께 유리에서 튕긴 그는 호텔 바닥에 나뒹군 건데요. 결국 옹쥐르는 경찰에 바로 체포됐고 납치, 성폭행 등의 혐의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인데요. 보석금만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2억 4,5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강화유리처럼 절대 뚫고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죗값 단단히 치르고 반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